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기업 가치 이상 무, 나머지가 관건이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일단은 현대기아차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고요. 기업 가치는 문제가 없다. 나머지가 관건이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요새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최근 몇 주 동안 봤을 때 가장 큰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과 판매량을 봤을 때도 어떤 특징적으로 다른 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자동차 공장 셧다운이 해제되고 자동차 공장이 재개된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3.9%, 8.9%까지 올랐는데 거의 이제 9%까지 올랐던 추이가 2011년 하반기 때 이후로는 최고의 미국 시장만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이 최고치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GM이랑 도요타 그리고 닛산 같은 이러한 좀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에 비한다면은 이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특징적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차종의 거의 70% 중반대가 거의 이제 SUV나 이런 픽업 트럭 같은 중대형 이런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현대 기아차가 SUV의 신차 출시를 작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SUV 쪽에서의 강세 부분은 이 미국 시장의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8% 후반까지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가치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현대 기아차의 몇 년 동안의 주가를 억눌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사 문제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노사 문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요. 현대차의 노조나 노사 간에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때문에 어떤 점진적인 어떤 제스처, 그러니까 화해 제스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어려운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지속이 돼야죠. 지속이 돼야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연비 규제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기준이 이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 자동차 업종이 하반기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4분기 내내도 계속 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나중에 정부 쪽에서도 환경이나 이슈 쪽에서도 이 뉴딜 정책처럼 이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이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완화되고 이 정책적인 부분도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도 그렇고 펀드멘탈도 그렇고 이 노사 간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삼박자가 일치가 돼야 어떤 주조주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한국 브랜드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9월 자동차 5개사의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해외 판매는 조금 소폭 감소했지만 또 국내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또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또 수소차 패러다임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고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피해야 할 섹터, 피해야 할 업종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정유 업종입니다. 업황 침체 장기화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정유 업종, 업황 침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상반기 때 대규모 적자를 보였었잖아요. 물가 네. 하락에 의한 적자에 대한 부분에 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자가 탈피할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증권사에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적자만 탈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극자폭이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선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올해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 정유 대표적인 이 4개사죠. 이 현대 오일뱅크, SO일도 그렇고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좀 크게 좀 개선폭이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선행 지표가 있죠. 레깅 효과라고 해서 유가도 그렇지만은 이 정제 마진 쪽도 이 정유 업종의 가장 큰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지금 좋아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3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0.5달러 정도인데 대부분 이제 정유사들이 흑자폭을 크게 이어나가려면은 3, 4달러 이상의 어떤 이 정제 마진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정유사들의 레깅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석유 제품에서 이런 유가나 원가에 대한 부분을 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제 마진을 몇 개월 전에 인 부분을 좀 땡겨오는 그런 게 레깅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레깅 효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번 3분기 때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항공유나 어떤 선박에 필요한 이 벙커 CU 소비량이 중국 쪽으로부터도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정유업종의 실적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19억 정도가 지금 증권사들이 최근에 나온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상반기 때 SK 이노베이션이 2조 원 넘게 영업 적자를 보여주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좋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작년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걸 본다고 한다면 큰 폭의 좀 감소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2분기 때도 적자가 좀 큰 폭이 냈었는데 지금 3분기 때 흑자 전환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시대가 변했다고 느끼는 게 예전 같으면 자동차와 정유가 약간 바늘과 실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주가 상승과 주가 하락 전망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자동차와 정유의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현대차 자동차 업종에서 하나 골라왔는데 현대차, 기아차를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가 더 상승할 거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완성차 대비해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크게 지금 못 가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역시 재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완성차에 만들었던 이 완성차들 판매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이고, 하지만 자동차 부품들은 실시간적으로 이 생산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완성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도 그렇고 이 주가도 한 템포 늦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 자동차 업종이 이 주도주로 부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말씀드렸듯이 내수와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 완성차와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모듈이나 뭐 AS 모든 부분 쪽에서의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력은 지금 계속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지금 고르게 지금 전 사업 부분이 좋아지면서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이 완성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때는 우리나라, 뭐 중국, 2분기 때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출하량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고전했었는데, 뭐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출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제품 믹스가 지금 개선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쪽에서의 그 모듈 쪽에서의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포함한 어떤 주요 고객사의 상반기 때 뭐 생산 감소나 이런 부분 쪽에서 이 모듈뿐만 아니라 AS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판단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AS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듈 대비해서 좋아지는 그런 속도 부분 같은 경우도 눈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전기차나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처럼 이 현대모비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사업인데, 물론 그 전에 계속 비용만 나갔었던 이런 좀 부분 쪽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네, 가격 전략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도 한 10% 정도 위라고 볼 수 있는 뭐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 대장주인 현대모비스를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의 상승 예상 업종이고요. 정유 섹터는 하락 예상 업종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